요, 워라 아이스강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은숙입니다. 네, 오늘도 주 자매님, 되게 저희 유튜브 채널을 올렸더니 조회수가 꽤 나오더라고요. 되게 감사한 그런가요? 그런 순간이었어요. 오늘 제가 또 두 분을 또 인터뷰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께 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또 유익한 내용으로 좀 재밌게 오늘 이 시간을 보내도록 할게요. 네. 저희 첫 번째 질문은요. 일단 지금 유산화를 막 예전처럼 그렇게 막 빠져서 하는 것보다는 좀 박스 밖에 나와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지금 이제 나름 PCM 교육도 받고 뭐 이런저런 그 말 그대로 좀 경험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경험을 통해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학원도 지금 잘 다시 네. 되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됐고 여러모로 지금 잘 된 것들이 있는데 좀 결과적으로 지금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 좀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내 상황이 막 그때 학원을 운영했을 때 어땠고, 지금 또 시간 좀 지나고 나서 또 지금 상황이 어떻고 또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변해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선 학원은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은 저는 제 책임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학원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학원이 굉장히 많이 기울었어요. 원생이 너무너무 많이 빠졌고 그리고 이제 유산화를 시작하기 전에 그 전해에 저는 바로 학원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프로그램 완전 재정비를 하고 유산화를 시작하기 바로 그 해 시작하는 그 해에 학원을 이전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 인테리어를 신규 이전해서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한 상태였죠. 그럼 어떤 그런 외부적인 관점에서 봐서는 상승세를 타야 되는데 물론 코로나라는 예상 못한 변수가 있긴 했지만 코로나가 있다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기울어진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극심한 어떤 그런 원생들이 좀 많이 빠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이 어려운 시기를 겪었어요.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작년 이제 하반기쯤 돼서는 내가 정말 털고 나가야 되나? 여기서 내가 정리를 하고 나가야 되나? 다른 걸 해야 되나를 고민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이 그러니까 어렵다는 건 그냥 여러분 돈을 못 번다는 얘기예요. 돈을 뭐 한 정말 거의 700에서 1000만 원 정도씩 늘 벌던 사람이 수입이 반이나 반도 훨씬 안 되게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던 시절보다도 훨씬 못하고 어떤 달은 적자가 나서 정말 기존에 제가 갖고 있던 그런 다른 자산에서 끌어다 써야 될 정도로 정말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그런 시간이 있었고 일단 그 상황에서 가장 어려웠던 건 나라는 사람은 이제 이대로 끝나는 건가 보다. 저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 또 그런 상황을 맞게 된 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누구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닌 제가 하나하나 어떤 벽돌을 쌓아서 올렸던 제 성을 제가 하나하나 그 제 손으로 다시 그 벽돌을 빼서 무너뜨렸다는 그런 좀 자책감에 대한 그런 속상함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가 보통 잘 되다 보면 이게 기울어질 때는 굉장히 괴롭잖아요. 근데 기울여져 가지고 망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다시 되살린다는 거는 말 그대로 기술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되살려졌다는 그 아까 뉴스를 제가 듣고 굉장히 네. 기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네. 기술이라는 건 사실 있어요. 저는 예전에도 학원을 해서 잘 됐고 돈을 잘 벌어봤던 사람인데 기술보다 중요한 건 저는 사람의 심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패자의 심리에 되게 쩔어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제가 일을 하면서 그런 학원이 제가 지금 10년 차거든요. 10년 차 동안 그런 패자의 심리에 쩔어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작은 자극들이 들어오면 자극을 원동력 삼아서 다시 한번 딛고 일어서고 성장하고 언제나 이런 사이클로 돌아갔는데 이번에는 제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번에는 좀 내가 굉장히 많이 힘들겠구나라는 그런 사실 그리고 굉장히 생각이 많았어요. 생각이 많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을 못 벌어요. 내가 일을 하면 할수록 적자야. 그럼 일할 맛이 안 나요. 안 나요.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 제가 PCN 교육 듣고 있는 거 교육 들으면서 사실 이제 그 교육에도 집중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언제나 저에게 좋은 그냥 되게 정말 현실적인 얘기들을 해주셨어요. 너의 문제만 집중하지 말고 그래서 네가 누구 도와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봐라. 라는 언제나 그런 메시지를 주셨고 너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당신의 고객들, 당신이 누구를 도와야 하는지 그런 거를 생각해보라고 하셨고 조금 그래서 일단 사실은 솔직히 그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컨설팅 받고 상의한 내용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것들 하나씩 했어요. 할 수 있는 것들 하고 어느 정도 제가 이제 그 일들을 하면서 일단 바쁘게 돌아가니까 머리에 잡생각은 사라졌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니까 저라는 사람의 심리가 바뀌었어요.
저는 심리가 전부이다. 사람의 어떤 그 내가 믿음을 잃어버린 게 가장 큰 리스크였고, 그걸 다시 내가 믿음을 회복한 게 지금 상황을 좀 어떤 판을 바꿀 수 있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와우. 옆에서 또 언니잖아요. 네, 이렇게 맞아요. 언니로서 지금 다시 회복하고 지금 좋아지고 있고 말 그래도 지금 또 레드 펭귄이라고 브랜딩도 지금 해서 스스로 말 그대로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옆에서 지켜보는 언니로서의 지금 내가 동생으로서 지켜보는 언니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유산화를 지금도 너무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유산화를 언니한테 소개할 때 제품이 정말 제일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언니가. 그래서 가장 잘 소개했다라고 느꼈던 반면에 사업은 전달하지 말 거리라 생각을 좀 했어요. 왜 그랬냐면 사실 제가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저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었고, 휘청거리는 제가 제 마음을 진짜 오픈할 수 있는 유일한, 사실은 원래 파트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스폰서랑 상의하라고 하는데 저는 제일 친한 그리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언니니까 저도 모르게 파트너인 언니한테 제 솔직한 어떤 그런 심경들을 많이 털어놨어요. 근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늘 잘 되지만은 않아요. 내가 열심히 공들여서 후원했는데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파트너들 너무 많잖아요. 집에 가잖아요. 근데 언니가 유산화를 하면서 제가 알던 언니가 아닌 모습을 너무 보이니까 제일 속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언니는 항상 목표를 딱 정하면은 그걸 반드시 해냈어요. 저는 반면에 될 만한 목표만 해서 굉장히 작은 성취들을 쪼개서 해나가는 약간 스타일이었고, 언니는 저게 될까 하는 큰 목표를 잡은 다음에 그거를 막 직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언니는 되게 영웅이었어요, 늘. 근데 언니가 유산에 와서 갑자기 찌그리가 되는 거야. 그게 왜냐면 네트워크에서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요, 인맥 있는 사람이 사업 잘할 수밖에 없어요. 속도가 날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저희가 판매직을 했던 게 아니고 교육직을 했던 사람인데 분명히 유산 안에서 판매가 아니라 후원, 교육이라고 했고 저희는 그것 때문에 사실 선택했거든요. 근데 교육을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누구한테 교육을 할 건데. 그럼 처음에는 모객이죠. 고객들을 모아야 되는데 기존에 저희가 했던 학원 사업 같은 경우는 입소문으로만, 사실 저희는 원생을 늘린 케이스니까 홍보를 안 해본 거야. 모객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둘이 머리를 맞대고 너무.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언니가 너무 위축되는 게 보이니까 좀 너무 속상했어요. 우리 언니가 여기서 이럴 사람이 아닌데 왜 유산화 안에서만 이렇게 우리가 찌그리가 되지? 우리는 밑바닥에서 중산층까지 그래도 나름 올라온 애들이고, 다른 원장들은 도대체 주원장 그렇게 순수익을 어떻게 많이 내라는 거를 저희가 컨설팅을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유산화 안에서만 그렇게 찌그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언니가 유산화를 그만두고서 더 찌그리가 더 찌그리가 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고, PCM을 저희가 유산화를 잘하려고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PCM을 통해서 제대로 된 나에 대한 점검이 되면서 그 과정에서 언니가 한 번 더 무너지는 걸 보는데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자꾸 자책하게 되잖아요. 내가 유산화를 전달하지 않았다면 사실은 지금의 이런 결과가 없었을 건데 막 되게 자책이 많이 됐어. 근데 어쨌든 대표님과 연결이 돼서 코칭을 받으면서 투닥투닥 했어요. 처음에 여러분 투닥투닥 했어요. 많이 했어요. 네, 투닥투닥 많이 했어요. 왜냐면 대표님은 필터링이 없어요. 되게 직격타거든요. 근데 우리 언니는 누구한테 이런 직격타를 맞아본 적이 없어. 심지어 부모님한테도. 그러니까 맞아요. 너무 괴로운 거야. 누가 제 삶에 들어와서 개입하려고 그러면 차단해 버려요. 가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누가 나한테 피드백을 하는 일도 없었고, 죄송하지만 그동안의 제 생각은 감히 나한테 내가 내 일을 이렇게 똑바로 잘하는 사람인데 누가 나한테 함부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라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오만하고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그러고 살아왔다는 걸 인정하는 것 자체도 힘들고 그걸 또 받아들이는 과정도 너무 고통스럽고 쉽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유산화라는 게 저희 인생에 들어옴으로써 저희는 정말 많은 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대요. 깨달음이 반드시 수익과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깨달음이 반드시 성공과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으로서의 성공과 결과에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지, 인생 전체 끝점까지 봤을 때는 전 반드시 연결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죠. 네, 네. 네.
지금 근데 이 두 분이서 예, 손에 뭔가 있어요. 지금 네, 이걸 좀 보여주실래요? 이게 네, 뭘 이게- 뭘 의미하는지 지금 좀 예, 이게 봤으면 저기 좋겠어요. 가까이 이렇게. 네. 이게 다 오늘 사실 이 영상의 가장 키워드는 교육에 대한 부분들인데 맞아요. 왜 우리가 대한민국 교육업이 이렇게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특히 경제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경영을 하고 어떻게 통찰하고 어떻게 통합하고 사실 내 목소리를 내면서 사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맞아요. 좀 무거우니까 내려놓을까? 네.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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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네, 네. 두꺼운 다 무거워요. 되게 두꺼운 노트들이에요. 보이시나요? 이거 다 하나하나 다 쓰고 지금 날짜도 적혀 있거든요. 다 쓰고 네. 지금 바꾸고 쓰고.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한 사람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제 거예요, 제 거. 한 사람 좀 거예요? 이거 여기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실래요? 이게 어떤 노트냐면 이제 제가 처음에 저희가 유산화 비즈니스 시작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 미팅이라는 거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관련된 미팅, 시스템 참석, 그다음에 뭐 본사에서 해야 되는 그런 다양한 방송 같은 것들 이제 그거를 다 듣고 필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교육업 종사자고 또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저희는 그 적자생존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무조건 저희는 어디에 가면 적어야 돼요. 그래서 맞아요. 여기 지금 보면 이제 네. 이게 제일 처음인 것 같아요. 오, 2020년 5월 9일 가까이 보여주세요. 보이나요? 보이시나요? 유산화 스터디라고 제가 시작점과 끝점을 이렇게 써서 제 모든 노트에 이렇게 약간 날짜랑 넘버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노트를 그때 당시엔 제가 성공하면 제 성공을 이룬 시점에 제 파트너들한테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얘들아. 차례차례 모아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심지어 인천에 있는 거를 지금 차에 싣고 내려와서 천안으로. 천안으로 내려와서 제가 공유를 드리는 건데 네, 이 노트를 제가 꼭 보여드리고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노트를 제가 딱 보면서 와 정말 열심히 했구나. 근데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삶이 열심히 산다고 해서 내가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내가 전체 삶의 진리를 깨닫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열심히 한 거는 인정이 돼요. 근데 그 열심 속에서 그냥 노트를 정리해서 어쨌든 이거는 그냥 있는 증거잖아요. 네. 근데 오늘 사실 이걸 통해서 꼭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일단 뭐가 있을지 좀 그런 네, 부분들을 좀 일단 표현해 줬어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 이 노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유산화를 한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많은 시간을 여기다 보냈는지 아시겠죠. 근데 이 일에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인 속성을 먼저 이해하고 그 본질에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유산화는 공부를 한다고 잘 되는 일은 아니에요. 잘 된다고 하는 거는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공부를 하고 미팅에 참석하고 시스템에 참석해서 무언가 계속 배우기만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시간 속에서 되는 일이야를 약간 나름대로 각자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 속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내가 나를 채워가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시겠지만 비슷비슷한 내용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내용을 반복하면 내가 뭔가 아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이 이 일의 본질 속성 그러니까 명단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랑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이 일이 좋은 일이구나 옳은 일이구나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구나를 끊임없이 나한테 동기부여를 해줄 수는 주입하는 있어요. 느낌. 맞아요. 계속해서 내가 이것을 믿고 붙들고 갈 수 있는 힘을 줄 수는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없는 인맥을 갑자기 만들어낸다거나 이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만나라라고 이제 미팅을 잡으라고 하는데 미팅은 잡아야죠. 근데 만날 사람 자체가 없으면 그게 사실은 그 문제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본질을 올바르게 꿰뚫지 못하면 결국은 시간을 쓰긴 쓰지만 시간을 저는 어떻게 그러니까 올바른 방법으로 시간을 쓰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못 얻는다는 거예요. 돈을 못 벌어요, 여러분들. 네. 결국에는 이 공부가 말 그대로 이런 교육을 받고 배우고 내가 깨닫고 하는 게 숫자하고 잘 연결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네. 그렇게 연결이 되진 않아요. 또 뭐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나요, 혹시 하영 PD님도 이런 부분에 좀 저도 이런 노트가 저쪽 방에 쌓여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언니가 많은 노트를 가져와서 같이 들어주느라고 전 제 노트를 꺼내지 않았는데 저도 공감을 했던 게 저는 네트워크 시작하기 전에 한 달 동안 혼자 공부를 했어요. 그게 이제 유산화 회사에 대한 서치. 그래서 그 내용들과 그리고 이제 파트너들한테 교육해줄 내용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독서를 하고 요점 정리를 하고 PPT를 만들고 막 그런 작업들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되돌아보면 유산화를 많이 전달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전달해도 이제 소비자들은 오래 먹지 않는다가 유산화에서 많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래 먹지 않는다. 근데 저 인정해요. 소비자들은 절대로
건강에 돈을 오래 쓰진 않아요. 살짝 좋아지면 다 내려놔요. 근데 그러면 내가 사실은 다른 걸 해줬으면 돼요. 그 사람들이 이걸 먹을 때 얻어갈 수 있는 다른 혜택.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영어 교육 종사자니까는 교육 쪽 컨설팅을 해줄 수도 있겠죠. 무료로.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 와서 나한테 원비를 내야지만 받는 서비스를 유산화를 먹는다는 이유로 제가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또 영어를 국내에서 씹어 먹었잖아요. 영어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컨설팅을 해줄 수 있고, 전 또 다이어트를 엄청 오랫동안 유지했기 때문에 몸매 관리에 전 정말 특화되어 있는 애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하우, 그리고 뭐 책을 읽고 싶은데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를 때 추천 도서, 뭐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거기에 대해 생각을 못했어요. 오로지 유산화. 제가 지금 듣는 건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개인 파워가 있는데 네. 오히려 유산화라고 하는 사업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잠깐 내려놓고 뭔가 다른 데 좀 더 집중한 느낌이 들거든요. 분산 투자한 느낌이 들거든요. 원래는 내 개인 강화를 좀 더 해서 유산화 먹는 사람들에게, 먹는 식구들에게 좀 더 차별화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쪽으로 개인 브랜딩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좀 놓쳤던 것 같아요. 근데